자, 여기 봐. 야, 내가 캐스트 할 때 재밌게 잘 들어줘야지 내가 기운이 나서 하는 거야. 특히 이제 6평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내가 이제 매주 애들한테 모티베이션을 줄 수 있는 캐스트를 좀 찍으려고 내가 생각하고 있어. 괜찮지? 잘 들어봐. 근데 원래 캐스트는 속에서 이제 나오는 대로 이렇게 하는 건데 어떤 조작도 없이. 오늘도 그냥 속에서 나오는 얘기. 아까 너희들이 이제 모의고사 문제 푸는 거 이거 보니까 오늘 뭔가 애들한테 동기부여 해주는 걸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원래 이제 기억이 좀 잘못 기억이 될 수도 있잖아. 근데 최대한 팩트에 부합해서 얘기해 주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필기하면서 오늘 캐스트 찍으려고. 지금부터 찍는 이 캐스트는 삶의 목적이 별로 없고 매일매일 무료하고 그리고 한 번 하면 잘할 수 있는데 한 번 하지를 못해서 막 의지가 좀 약해서 그렇게 해서 시간을 매일 그냥 보내는 그런 학생들을 위한 캐스트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 내가 잘하지 않는 내용이 아니라 한 번도 안 했었던 내용이고 되게 아꼈던 내용이야. 원래는 저번 캐스트가 선생님이 그 샌프란시스코 백인 할아버지, 게이 할아버지 얘기를 했었었는데 그때 그 캐스트에서 댓글이 3,000개 이상 달리면 플로리다 게이들 얘기해 주기로 했거든. 근데 약속을 지켜야 되니까 3,000개 댓글이 안 달렸으니까 그거는 내가 나중에 하기로 하고 오늘 이거하고 3,000개 달리면 플로리다 게이 얘기해 줄게. 어쨌든 오늘 하는 이 캐스트는 6평 모티베이션. 지금부터 시작한다. 이 캐스트 듣고 오늘 집에 가가지고 아빠한테, 엄마는 아예 몰라? 아빠한테, 아빠, 남산에 있는 남산체육관이라고 들어봤어? 이렇게 한번 물어봐. 아빠, 남산에 있는 남산체육관. 그랬는데 아빠가, 알아. 그거 알지. 근데 우리 킹콩 선생님, 남산체육관에서 농구하던 사람이라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남산체육관을 아는 아빠라면 킹콩이 그랬대 하면서 선생님에 대한 캐릭터가 아버지 머릿속에 싹 들어갈 거야. 요즘 이제 내가 나이를 또 먹고 농구를 그만둔 지도 오래돼서 농구 안 한 지도 이제 한참 됐지. 근데 요즘은 서울에 그 농구를 잘하는 애들이 어디에 모여서 농구를 하는지를 잘 모르겠는데 선생님 대학교 졸업해서 선생님 나이 25살, 이 나이쯤? 이때는 서울 경기 지역에서 키가 한 185 이상, 평균 190, 뭐 195, 이 정도의 키에 덩치들이 있는, 근데 붕붕 날라서 덩크를 막 꼽는 그때 사람들이 막 괴수라고 그랬어요. 괴수들이 막 모여서 농구하던 데가 이 남산체육관이었어. 이 남산체육관은 뭐 프로 선수들도 많이 오고 그리고 연예인들 중에서 농구 잘하는 사람들도 많이 오고 근데 여기서 뛰려면 어느 정도 실력을 좀 갖춰야 되던 시절이었어. 그 얘기를 좀 할 건데 맨 마지막에 아주 유명한 농구 선수 얘기 나오니까 잘 들어봐. 그리고 이 모든 얘기는 6평에 이렇게 임해야 된다라는 걸 말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문맥에서 벗어나지 말고 선생님 과거를 팔아서 니네 6평을 잘 보게 하기 위해서 매주 내가 한번 찍어볼게. 자, 간다. 여기 봐. 선생님은 양쪽 발목이, 오른쪽 발목, 왼쪽 발목이 연골이 거의 없어. 선생님 그 정형외과 가가지고 양쪽 발목, 왼쪽 발목을 이렇게 딱 찍으면 전부 다 그 병원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연골이 없네요 이래. 근데 자세하게 보면 연골이 아주 얇게 남아있어. 보통 이제 운동하다가 그만두는 사람들은 무릎이 나가는데 선생님은 발목이 나가는 경우예요. 그리고 선생님 옛날에 농구할 때 선배들하고 감독한테 하도 맞아서 맞는 게 너무 싫어서 하기 싫은 것도 있었어. 근데 요즘은 이제 학교나 운동부에서 때리면 막 경찰서 가고 문제가 되는데 선생님 시절에는 낭만의 시대였어. 그때는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이 애 공부 안 한다고 패면
그 다음날 아빠가 와서 담임 선생님하고 술 먹고 덮해주세요. 진짜 감사합니다. 막 이런 시대였어. 그리고 그때 내가 중고등학교 때 많이 맞았어도 그때 날 때렸던 선생님에 대한 미움 같은 건 없었어. 그 시대는 진짜 사랑의 매라는 말 들어봤지. 사랑의 매. 뭐 그런 시대였었어. 근데 어쨌든 선생님이 발목이 양쪽에 연골이 나가면서 그리고 하도 많이 맞고 그래서 그만뒀어. 그만두고 살이 엄청 쪘어. 살이. 고등학교 때. 살이 엄청 쪘어. 키는 큰데 살까지 찌니까 몸무게가 130, 140 이렇게 나왔어. 그래 이제 운동 좀 해야 되겠어서 여기 지금 강남 러셀이잖아. 저 한강에 한강 고수부지 있지. 한강 고수부지에 잠원지구 고수부지에 농구장이 있었어.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잠원지구 농구장에서 내가 이제 살 좀 빼야 되겠다. 그리고 난 원래 농구를 좀 하니까 그래서 뭐 농구를 좀 했어. 이렇게 거기서. 옛날만큼 잘하진 못했지만 워낙 오래 쉬었기 때문에 발목이 얇지만 발목이 많이 회복도 됐고 맨날 농구를 하면서 살도 좀 빠졌어. 살도 좀. 그러다가 내가 이 모든 얘기는 6평의 마음가짐을 얘기하기 위한 캐스트야. 그러다 잠원동에서 맨날 농구하는데 아무래도 일반인들하고 농구를 하면 농구가 안 돼. 자꾸 이렇게 다치고 그 사람들이 기분 나쁘고 이거 내가 그 사람들 이기는 것도 좀 웃기지만 내가 이겼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기분 나빠하는 것도 내 입장에서는 되게 웃겨. 근데 이 사람은 일반인들이잖아. 뭐 그렇게 살다가 어느 팀을 만났어. 팀은 내가 노란색으로 칠게. 농구는 4명이서 하거든. 농구는 4명이서 하는데 이 팀은 이제 5명이 뛰는 팀인데 거기에서 한 명이 고수부지에서 농구하다 다치면서 내가 이 팀에 잠깐 들어갔어. 이 팀에 잠깐 들어가서 이 사람들이랑 같이 하는데 내가 이 팀에 들어가니까 이 팀이 막 다 이기잖아. 잠원동 고수부지에서 그 대학생들 아저씨들끼리 경기를 하는데 그 기분이 이 팀장이 기분이 좋았는지 야 여기 가서 한 판 붙자 이러는 거야. 여기 가서 선생님의 인생을 다시 이렇게 돌아보면은 한 선생님 25세에서 한 35세까지 한 10년의 기간은 이 남산체육관이 내 인생에 아주 중요한 시기였었어. 항상 가서 운동을 했으니까. 지금은 없어졌어. 어쨌든 나는 이 이름도 없었어. 이 팀의 이름도 없었는데 그냥 농구를 좀 잘하는 사람들인데 내가 껴서 했지. 근데 나랑 내가 들어가서 맨날 이기고 그러니까 여기 있는 팀장이 한번 가서 붙자 이런 거죠. 나도 여기는 알고는 있었어. 그리고 우리 팀한테 나 사실 옛날에 농구 선출이에요 라는 얘기를 하지도 않았어. 왜냐면 살도 하도 많이 찐 상태고 옛날에 그 상태도 아니고 얘기도 하지 않았고 근데 나는 여기에 지금 현재 운동하고 있는 애들이 어떤 애들인지는 알고 있었지. 여기는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프로 선수들도 자기 개인 훈련을 거기서 하고 프로들이 아마들하고 같이 뛰어. 그리고 뭐 대학교 체육교육과 체육과에 농구 전공한 애들 뛰고 그러니까 아마 애들은 잘 뛰지는 못하는데 완전 괴수들이 날아다니는데 갔지. 근데 어디를 가든 항상 거기에는 터줏대감이라는 사람들이 있잖아. 여기에 뭐 이제 이름을 밝히면 선생님 인스타그램 와보면 뭐 이제 내가 올려놓은 사진들이 몇 장이 있어. 뭐 남산 체육관의 추억, 뭐 농구의 추억, 우리가 서울을 지배했다, 막 이렇게 했었던 그런 사진들에 있는 그 형들인데 그 터줏대감을 이제 한 A, B, C 이렇게 3명이라고 이렇게 한번 해보자고. 우리 팀이 여기 가서 남산체육관에 있는 이 터줏대감들이랑 농구를 했는데 너무 잘했어. 잘했고 이제 니네가 원하던 그 유명 프로 농구 선수에 대한 얘기가 나올 건데 너무 잘했어. 그래서 우리 팀은 이제는 더 이상 고수부지에서 하지 않고 괴수들이 득실득실한 이제 여기에 가서 일요일마다 농구하기를 한 거야. 그러면서 선생님 나이가 몇 살이 됐냐면 25세에서 30세가 됐지. 이때는 내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여기서부터 이제 잘 들어야 된다.
내가 농구를 왜 그만뒀지? 그냥 농구로 대학교 갔으면 좋지 않았을까? 프로 갔었을 것 같은데 그 정도로 몸도 회복이 됐고 자신감도 심었고 많아졌고 되게 이제 우리 팀원들한테 대단한 믿음도 받고 있는 그런 사람이 돼 있었어. 야, 이제 얘기를 해야 되네.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얘기는 이제 항상 어느 날이잖아. 어느 날. 요즘 방송에 많이 나오고, 요즘 이제 무슨 일이 있어서 이제 방송 잘 안 나오던데, 농구선수 중에서 이런 농구선수가 있잖아. 이런 농구선수. 이 농구선수는 75년생인데, 이 나이대에서는 얘가 넘버원이었어. 그리고 선생님이 30살인가 29살인가 되던 해에 얘가 고대를 졸업하고 드래프트 1순위로 프로에 간다고 그래서 대한민국 농구계가 막 웅성웅성 거렸었어. 현주업은 도대체 어디를 갈까? 현주업 이 선수는 우리나라 최초로 덩크를 백덩크를 해서 그 농구대를 부셔버리는 선수야. 힘도 좋고 기술도 좋고 막 세계적인 선수가 나왔다 이런 선수였어. 그랬던 이 현주업 이 선수가 남산체육관에 등장했지. 내가 뭐 본 적은 없는데 이 현주업 선수한테는 형이 둘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 쌍둥이 형이래나 뭐 그런데 그 형도 얘의 형도 남산체육관에서 운동을 하던 사람들이었고 이제 동생이니까 이제 여기 왔지. 그때 이제 딱 봤는데 저 현주업 선수가 그때 SK 나이츠라는 현재 KBL 지금 파이널 결정전 올라가 있는 게 SK하고 LG가 올라가 있거든. 근데 그 SK에 드래프트가 됐어. 그래서 현주업이 SK 갔다 해가지고 막 우리나라 농구가 시끄러웠던 시절이었지. 그때 남산체육관에 SK 모자를 쓰고 나타났어. 자기 이제 SK 갔다고 이제 이렇게 나타난 거지. 사람이 태어나서 이렇게 쭉 살다가 죽는 인간의 사이클을 봤을 때 대학교를 졸업해서 잘 들어야 된다. 이 모든 건 육평에 임하는 자세다. 대학교를 졸업해서 프로구단에 딱 입단하는 그 해, 그때 피지컬이 이 사람 인생에서는 최고로 좋을 때야. 근데 이 선수가 그날 남산체육관에서 한 게임 뛰기로 한 거지. 근데 그때 그 우리 체육관에 있는 사람들이 선생님하고 한번 붙여보자고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거야. 여기서 수치적으로 얘기해 줄게. 얘는 농구화 신고 195야. 키가. 농구화를 신고. 근데 선생님은 농구화를 안 신고 사우나에서 190이야. 피지컬 그렇게 별로 차이 안 나지. 키적으로. 그리고 선생님도 옛날에 운동했지만 이제는 많이 회복이 됐어. 많이 회복이 된 상태에서 5년 동안 엄청 노력을 했어. 노력을 한 게 아니라 매일 열심히 했지. 선생님 속으로 생각했어. 반주제는 파란색, 주제는 빨간색이다. 아유, 어떻게 이겨? 못 이겨. 쟤는 프로고 나는 그냥 일반인이고. 빨간색이 주제다? 우리 팀 사람들 있잖아. 우리 팀 사람들이 그때 이제 시합하기 전에 엄청 긴장감이 흐르잖아. 현주업이 저쪽 센터, 내가 이쪽 센터. 선생님 원래 가드인데 일반인들이라고 할 때는 내가 큰 키기 때문에 센터를 봐. 그런데 저쪽 센터, 내가 이쪽 센터. 그런데 우리 팀이 얼굴 표정이랑 눈빛에서 해볼만해 라는 표정으로 날 쳐다보는 거야. 그리고 속으로도 내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 선수한테 정말 미안하지만 저 새끼 오늘 내가 죽여버린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참, 이 영상을 볼지 안 볼지 모르겠지만 진짜 미안해. 근데 저 새끼 한번 내가 죽여버리겠다 이런 생각을 했지. 시간은 흘렀어. 시간이 흘러서 지금부터 10년 전인 2014년 미국 LA. 지금 2025년이잖아. 10년 전 미국 LA에 갔는데 선생님 지인이라는 건 이 남산
체육관 터줏대감 중에 이 어떤 형 A, 저 형이 내가 미국 여행 중인데 저 형이 미국에서 중국집을 했어. 근데 이 형이 나를 초대한 거지. 오늘 저녁에 연예인들 자기 식당에 오니까 같이 밥 먹재. 가봤더니 남자 연예인, 여자 연예인, 이렇게 부부 뭐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막 앉아 있더라고. 근데 거기에 내가 이제 간 거지. 내가 이 자리에 간 거는 이 사람들이 이제 교육 목적으로 LA를 왔으니까. 근데 2014년이면 선생님이 최전성기이거든. 국영수사가 통틀어서 선생님 매출이 제일 높을 때야. 그때 연예인들, 부부들 모임에 내가 이렇게 가면서 이 사람들한테는 어떤 소개가 됐냐면 한국에서 제일 유명한 영어 선생님이 왔다. 뭐 이런 식으로 소개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같이 밥 먹는데 이 중에서 남자 이 탤런트가 이 A한테 이 선생님 키가 많이 큰데 뭐 하던 사람이냐고, 그냥 영어 선생님 맞냐고 이러니까 이 사람이 나를 이렇게 가리키면서 쟤 옛날에 남산에서 운동하던 애야. 그러니까 남산에서 운동했다는 얘기는 농구를 했다는 얘기거든. 근데 이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아주 유명한 농구 드라마의 주인공이었어. 매우 유명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사람한테 나한테 이러는 거야. 나 그 드라마 출연했다고 이렇게. 난 이미 알고 있었지. 그 사람이 거기 출연했었다는 건. 왜냐면 그 드라마의 선수들이 선생님 친구들이 많았단 말이야. 그리고 그 드라마가 엄청 히트를 쳤어. 그러면서 이 사람이 나 농구 거기 드라마 출연했던 그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야. 그러면서 농구로 이렇게 좀 잘난 척을 하려고 하니까 이 남산체육관 터줏대감이었던 이 형이 이 탤런트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주여비도 쟤한테 졌어.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 그때 다시 선생님 30살로 돌아가서 그 현주업 선수하고 딱 붙을 때 잘 봐. 내가 이 영상은 공부 엄청 잘해서 6평을 그냥 당연히 잘 볼 그런 학생들을 위한 그런 영상이 아니고,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목적도 없고 매일매일 그냥 지루하고 잠재력은 있는데 그러다 시험 망하는 이런 애들 그러지 말라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 왜 만화 같은 데서 보면 그런 거 있잖아. 아주 평범한 소년이었는데 어떤 상황을 딱 보고 얘가 초사이언처럼 확 바뀌어가지고 그 깡패 새끼들 다 패버리고 막 이러는 거 있잖아. 그러다 다시 돌아오는. 그냥 매일매일 공부 잘해서 시험 잘 볼 이런 애들이 아닌 대부분의 우리 같은 이런 애들은 6평에 아무 일 없이 시험 보면 그냥 아무 일 없는 사람이 되는 거야. 그날은 눈깔이 돌아가고 뚜껑이 돌아가야지 돼. 결과가 어떻게 됐든 이게 사람이 살면서 쪽팔리면 안 되거든. 쪽팔리면 내가 그 현주엽 선수를 얘기하는 건 내 마음속에 나는 그때 생각했어요. 저 사람 프로에서 최고지만 한 게임은 내가 이겼다. 그리고 그때 같이 뛰었던 사람 마음속에도 그렇게 나한테 내가 그렇게 기억이 돼 있었구나. 이러면서 어디 가서 자랑은 못하지. 사람들이 믿지 못할 얘기니까. 내 인생에서 어느 순간에 나는 최선을 다했고 믿지 못할 일을 해냈고 다른 사람 마음에도 이게 새겨져 있다. 그걸 좀 말하고 싶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아무 일 없이 이렇게 해서 시험 잘 보는 애들은 전 세계 우리나라 수험생 중에 몇 명 없어. 6평, 9평 대수능 그날에는 평상시 내 모습이 아닌 완전히 뚜껑 열리는. 내가 요 얘기 하나 하면서 어떤 이미지인지를 너희들이 이해하기를 바라면서 끝낼게. 잘 들어.
선생님이 강사 초기에 중학교 1학년 수업에 들어간 적이 있거든. 중학교 1학년? 니네 중학교 1학년 얼마나 귀여운지 모르지. 되게 귀엽거든. 근데 중학교 1학년 애들이 귀여운 애들 중에 특히 어떤 애들이 귀엽냐면 통통한 애들은 더 귀여워. 그리고 수업 중간에 과자 먹는 애들은 진짜 더 귀여워. 통통한 애가 과자 먹어. 되게 귀엽거든. 근데 그때 내가 강사 초기에 중학교 1학년 끝나고 애들 집에 가잖아. 그럼 그때 원장님이 애들 학원 앞에서 엄마들 차 학원 버스 태우는 거 위험하니까 강사들이 내려가서 좀 이렇게 인도 좀 하라고 뭐 그런 게 있었어. 그래서 같이 내려갔었다? 근데 내가 너무 귀여워하는 중학교 1학년에 통통하고 과자 많이 먹고 한 이렇게 진짜 동글동글하게 생긴 애가 저기 엄마가 자기 데리러 자기 엄마가 왔는데 그 엄마가 택시를 타고 왔는데 그 엄마가 학원 앞에서 내렸는데 택시 아저씨하고 싸움이 난 거야. 걔네 엄마하고 그 통통이 엄마하고. 근데 통통이 엄마는 말씀을 너무 예쁘게 하시는데 그 택시 아저씨가 그 엄마한테 내가 보고 있는데 막 생 지랄을 하는 거야. 그 어머니한테 막 쌍욕으로. 그러니까 이 통통이 과자 이 통통이 애가 가방 집어던지고 중학교 1학년짜리 그 꼬맹이 새끼가 12살 13살이 막 뛰어가가지고 택시 아저씨한테 쾅 부딪혀버리더라고. 육평은 그렇게 봐야 돼. 육평 준비를 그렇게 해야지 돼. 육평 준비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 공부하다 하품 물고 음악 좀 듣다가 뭐 좀 하다가 오늘 내 컨디션이 이러니까. 그럼 뭐 하룻밤 자고 그 다음날 뭐 또 시작했다가 뭐 아무 일 없이 이렇게. 그렇게 해도 되는 애는 별로 없어. 다시 돌아오자. 앞에 봐. 난 이 얘기를 되게 감춰뒀었는데 유튜브나 방송에서 이 친구 나오면 아무도 믿지 못하니까 그냥 나 혼자 속으로 생각해. 아, 저 새끼 나한테 옛날에 한 번 졌지. 저 새끼 최전성기 때. 내가 한 번 이겼다. 정형외과를 가면 의사 아저씨들이 나한테 이렇게 얘기해. 절대 점프하지 마세요. 한 번만 더 점프하면 당신 연골이 너무 약해서 연골이 아예 없으면 당신 그게 뼈하고 뼈가 붙어버려서 걷지 못할 겁니다. 걷지 못한대. 그 공포감을 줘. 근데 사람이 그 얘기를 내가 어떻게 해석하고 다니냐면 그러면 내가 늙어 죽기 전에 게임 한 게임은 뛸 수 있다는 얘기네. 그거 뛰고 내가 발목이 완전 아작이 나더라도 정말 멋있게 한 번 게임은 뛰어야지. 뭐 이런 생각하고 살아. 그러다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누군지 다른 사람들한테 입증 한번 해주고 싶다라는 그런 막연한 이렇게 살고 있지. 긴 얘기를 했는데 6평 시험 잘 봐라 이런 얘기보다 무슨 얘기인지 알았을 것 같아. 지금 이 영상을 본 오늘부터 6평 전날까지 그 과자 먹는 통통이가 택시로 돌진했었을 그 마음 있잖아. 우리 엄마 보호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때는 제정신이 아닌 거잖아. 공부 살짝 미쳐야지 된다고 하잖아. 그거 명심해. 가끔 그렇게 살 필요가 있어. 알았지? 끝.